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인싸계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야심차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6학년 1학기 처음 들어와서 배웠었던 첫 단어는 바로 분수의 나눗셈이었었어요. 자, 우리 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는지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는 크게 아니까 처음 배울 때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 배웠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는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6학년 건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한 방에 이것들을 확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 가르쳐 줄 거예요. 항상 비법은 마지막에 전수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6학년 1학기 들어갔을 때 첫 단원에서 배웠었던 분수의 나눗셈을요. 자, 교환을 보시면 선생님이 5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5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1보다 작은 자연수와 자연수 나눗셈. 자, 그 다음 2번은 1보다 큰 자연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분수와 자연수를 분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자, 그 다음 5번째는 대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하면서 연습을 통해서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자, 이거 보세요. 1이라는 자연수와 5라는 자연수. 그럼 1 나누기 5를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자, 내가 바게트 빵 한 조각이 있었어. 자, 요게 바게트 빵 한 조각이야. 근데 그것을 5등분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눠서 내가 그 중에 요 한 칸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1 나누기 5.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더라. 라는 이제 분수의 개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분수라는 것 자체는 5분의 1이라는 건 5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뜻하는 거고 결국 1이라는 것을 5등분 낸 것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것이 바로 1 나누기 5에 대한 계산이더라 라는 거. 자, 그렇다면 똑같은 자연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중에서 이번에는 1보다 큰 수가 나오는 것을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5 나누기 3을 해봐라. 그럼 5 나누기 3은 선생님 아까는 1 나누기니까 좀 쉬웠는데요. 이제는 5 나누기 3을 하래. 그럼 무슨 말이냐? 자, 5개가 있었어. 빵이. 하나, 둘, 셋, 넷, 5. 빵이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3등분 해주래. 3등분. 아, 이걸 어떻게 셋이서 나눠 먹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셋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야, 이거를 두 조각 먹으면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울어요. 그럼 이걸 3명이서 어떻게 나눠 먹어야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그럼 3명이서 이렇게 먹는 건 어때? 자, 빵 한 조각을 똑같이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요 한 조각씩 먹는 거야. 그럼 공평하지? 자, 두 번째 빵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그 한 조각씩 먹는 거지. 자, 다시 또 요 빵도. 자, 요 빵도 요렇게. 그러면 결국은 한 친구가 먹은 빵의 양을 계산해 보면 내가 요 한 조각에 3분의 1만큼을 먹었는데 그런 조각을 총 5조각을 먹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3분의 5만큼을 먹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5 나누기 3을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 3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거. 옛날에 배웠었던 건데 또 다시 내가 이렇게 배웠었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꼴을 한번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분의 1 나누기 2의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4분의 1이 있었어요. 자, 4분의 1은요. 자, 요만한 조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4등분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서 요 한 조각이 있었어요. 4분의 1. 그것을 반으로 나누래요. 응? 그럼 그것을 반으로 나누라는 건 얘가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각은 이러한 조각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면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8조각 중에서 한 조각에 해당하는 거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 나누기 2라는 것은 결국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하고 똑같아. 반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4, 2, 8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수식으로만 한번 볼게요. 그림 말고.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해주는 방법 있었죠? 그래서 1분의 2가 2분의 1이 돼서 8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역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자, 우리 역수라는 건 뭐였을까? 역수. 역수의 정의? 분모와 분자가 바뀐 거. 자, 물론 여기가 역수 하니까 바꿀 역, 우리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꿀 역자에서 나온 한문이긴 하지만 결국은 얘는 뭐냐? 분모와 분자가 바뀐 수.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중간에 이제 몸이 기억을 하면서 터득한 역수의 개념이지 실제 역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역수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두 수 사이가 관계가 역수인데 그게 만약에 역수 관계면 곱해서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다시 두 수의 곱이 1이 나오는 그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역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누구를 곱했더니 1이 나와. 자, 2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었는데 누구를 곱했더니 1이 나와. 이러한 관계를 역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샤샤. 자, 얘랑 있어야 샤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과 1분의 2는 역수, 2분의 3과 3분의 2는 역수.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바뀐 수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역수의 개념까지도 점검을 하고 자, 다음 유형 한번 같이 보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분수의 곱으로 나타냅시오. 분수 나누기 자연수? 자, 이건 뭐냐? 자, 보세요. 22분의 15 나누기 9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나누기가 나왔을 때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 배웠죠? 자, 그 방법을 이용해주면 자, 봐봐요. 22분의 15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9분의 1 이렇게 해주고 나면 자, 여기 있던 분모와 여기 있던 분자가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3, 3은 9, 3, 5, 15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66이고요. 자,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5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하고 약분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지금까지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막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그냥 다 퉁쳐서 그냥 그 방법 하나만 띡 알고 있어도 괜찮다.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자, 보세요. 자, 5번은 이번엔 대분수와 자연수가 나왔거든요. 우리 항상 이렇게 대분수가 나오면 이제는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은 대분수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대분수는 사라지고 점점 얘네들을 가분수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중학생들은 실제로 대분수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대분수가 있어야 3과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팍 들어와. 세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조각이 있어. 이렇게 머릿속에 대분수가 탁 들어와요. 그런데 오히려 중학생이 되고 나면 또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대분수보다는 얘를 가분수로 했을 때 2분의 7이다 라고 하면 2분의 7은 약 3.5야? 이렇게 해서 바로 뭐 소수로 나타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분수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 약분을 이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는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주는 게 편한 방법이더라. 그래서 2분의 7,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5분의 1.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10. 자,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7. 그래서 10분의 7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유형들이요. 자, 하나하나 세분화시켰긴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을 다 퉁쳐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분수가 온들, 어떤 뭐 자연수가 온들, 자, 여기에 분수가 오든 자연수가 오든 상관없어요. 자, 분수 또는 자연수. 자, 여기에도 역시 분수 또는 자연수. 자, 요렇게 나누기가 오거든. 네모 곱하기로 바꿔서 자, 얘를 역수 취하고 자,
자, 혹시라도 이게 자연수거든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얘가 자연수고 얘가 만약에 자연수였다라는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자연수였고 얘가 만약에 자연수였다. 자, 요렇다면 그냥 요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자, 이쪽에 만약에 이렇게 분수가 들어있었고 자, 요쪽에도 만약에 이렇게 분수가 들어있었다. 자, 요럴 경우에는 자, 뒤에 있는 부분을 곱하기로 바꿔서 요렇게 역수를 취해서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자,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고 요렇게 계산해주면 자, 어떠한 분수의 나눗셈들이 온다 한들 여러분이 딱 요 원리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딱 뒤에 있는 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해 준다라는 그 원리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손 준비. 자,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마우스로 가서 자, 멈춤 버튼을 누르고 자, 멈춤 버튼을 누르고 선생님 교환을 보시면 뒷부분에 실전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멈춤하시고 실전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빨리.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본 친구들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1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문제가 있는데 10문제 중에서 이제 몇 문제 맞추는지 자, 한번 그래서 처음 오늘 1강이니까 가볍게 몸풀기로 10문제를 다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보면 자,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4 나누기 13이니까 4 곱하기 13분의 1 그러면 13분의 4 그래서 정답은 13분의 4라고 그냥 분수로 팍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7분의 4 나누기 5예요. 그런데 나누기 5는 똑같은데 7이 35로 변했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여기다 5를 곱한 거니까 자, 여기다가도 5를 곱해주면 4, 5, 20.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까 4를 5로는 못 나눴었지만 20은 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을 5로만 나누시면 35분의 4가 되겠구나.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한 방의 방법을 이용해 주면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7호 35분의 4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분수의 나눗셈의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하는 방법이 방법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4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4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5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서 자, 5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20을 만들어서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의 두 가지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순서를 생략하지 말고 위와 똑같은 방법의 순서들을 그대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2와 7분의 2 나누기 8인데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쳤네. 그래서 첫 번째 넘어가는 작업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쳤네. 자, 그 다음에 16 나누기 8 이렇게 분자들끼리의 나눗셈이 가능하니까 분자들끼리 나눠서 계산해줬네. 요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보자. 그럼 5, 8에 40 그래서 45. 자, 그 다음에 분자 여기 있는 애가 나누기가 되니까 자, 8 해주고 45 나누기 15 요렇게. 그러면 8분의 3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자, 한 방의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취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15하고 45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이라는 이렇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취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분수들을 적으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빈칸이 어디냐면, 자, 이런 아이가 얘하고 나누기 6을 해서 요쪽에 들어갈 수를 찾는 게 바로 요거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12와 7분의 6 나누기 6 요걸 계산하래요. 자, 방법은 대분수가 나오면 가분수를 먼저 고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분수로 고쳐주니까 자, 7이 14. 너무 어려운데? 7, 1은 7, 8. 거기에다가 6을 더해주면 90. 자, 그 다음에 90하고 6하고 나누어 떨어지죠. 자, 몇이냐면 6, 1은 6, 6, 5, 30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7분의 15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제 점점점 가분수, 대분수가 사라질 거니까 사실 중학생이 된 다음에는요. 그냥 가분수로 정답을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반배치고사를 본다던가 반배치고사는 6학년 과정에서만 나오거든요. 중학교 올라갈 때. 그러면은 그때는 초등학교 과정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 대분수를 써줘야 돼. 7, 2, 14 이렇게. 그래서 2와 7분의 1.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5번. 몫이 더 큰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분수들을 계산해서 어느 몫이 더 큰지 한번 1번부터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는 5분의 14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5분의 14 곱하기 6분의 1로 고쳐서 자, 2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2, 3은 6, 2, 7에 14, 5, 3, 15분의 7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5 나누기 9예요. 그러면 5 곱하기 9분의 1. 그러면 9분의 5. 선생님 15분의 7하고 9분의 5하고 누가 더 큰 수죠? 어떡하지?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지? 통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5와 9를 자,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3, 5, 15, 3, 3은 9, 3, 3, 9, 9, 5, 45로 통분을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45로 통분. 그럼 45가 되려면 얘는 3을 곱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3을 곱하니까 3, 7에 21이고요. 자, 얘는 몇을 곱해줘야 돼? 그렇지, 5. 그러면 여기도 5니까 5, 25. 아싸, 이쪽이 더 크네. 20이라고 25. 그래서 이쪽 게 더 큽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도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서술형 평가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라는 걸 봅니다. 자, 그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1년에 2번 시험을 보는데 그때 중간고사를 볼 때에도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지만 서술형 문제. 그래서 요즘에는 주관식을 안 보는 학교들이 더 많아요. 서술형 문제를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씩을 꼭 보거든요. 그럼 서술형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야 돼요. 그럼 이 점수가 예를 들어 5점짜리 문제였다. 그럼 옛날에는 동그라미만 하면 이렇게 맞췄었어요. 5점. 근데 이제는 서술형 평가는 얘를 이렇게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 요 값을 구했는가? 1점. 요 값을 구했는가? 1점. 그 다음에 통분을 했는가? 또 통분을 했는가? 자,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가? 2점. 그리고 답을 맞았는가?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5점 만점짜리를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풀이 과정도 평소에 항상 꼼꼼하게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가서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 건데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만 막 하려고 하면 잘 손이 안 움직여져요. 자, 다음 6번 문제. 자, 기억에 알맞은 분수를 적어 봅시다. 자, 우리 요거 문제가 뭐냐 하면 2와 8분의 5라는 이러한 분수가 있는데 자, 걔를 나누기 5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누기 7을 해서 자, 나온 결과의 값 요 순서대로 계산을 했을 때 기억의 값을 찾아라.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자, 2와 8분의 5를 자, 나누기 5를 먼저 계산해 보자. 자, 그럼 우리 대분수가 나오면 가분수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8이 16. 그래서 21 자, 나누기 5. 그러면 8분의 21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8분의 21 곱하기 5분의 1에다가 다시 한번 나누기 7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선생님 왜 이거 계산 안 하시고 가세요? 나는 어차피 중간에 약분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 약분을 중간에 할 빅피처를 위해서 계산을 중간에 안 하고 식으로 가지고 가도 됩니다. 자, 7, 1은 7, 7, 3, 21. 얼마나 좋아? 그럼 8, 5, 43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자, 40분의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은 가장 작은 수를 가장 큰 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그렇지 3이 되고 가장 큰 수는 13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가장 큰 수로 나눈 몫은 자, 요렇게 해서 13분의 3. 자, 요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8번인 자, 몫이 1보다 큰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모두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1보다 큰 분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1보다 크고 3분의 2다. 그럼 얘는 1보다 작아요. 이걸 어떻게 알죠? 선생님 위에 게 더 크고요. 밑에 게 더 작으면 1보다 커요. 그렇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한 개보다는 더 많겠지. 자, 그런데 밑에 게 더 크고요. 위에 게 조그매요. 그러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봤을 때 분자가 더 크면 1보다 크고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작은 분수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니까 8분의 1. 자, 얘는 9분의 10. 자, 대분수로 안 고치고 가분수로 가도 바로 1보다 큰지 작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4분의 1이니까 2는 4, 샤샤. 3이 6분의 11. 그래서 얘는 6분의 11.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도 여기다 해볼게요. 27분의 2.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6분의 1이니까 샤샤. 2, 1은 2, 2, 3은 6. 이거 왜 이렇게 커? 어찌됐건 1보다 클 텐데, 그치? 3, 7에 21. 3이 6, 7, 8. 그래서 얘는 81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 거는 5번도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면 10 곱하기로 바꿔주면 8분의 1. 자, 2, 4, 8, 2, 5, 10, 7, 4, 28분의 5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1보다 큰 수를 찾아볼게요. 가분수. 자, 우리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 만화 본 적 있나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면 가분수 친구 나와요. 나쁜 여왕. 가분수를 그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이 이제 가분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분수 머리가 너무 큰 가분수 이렇게 얘는 분모가 더 크고 분모가 더 크고 분모가 더 크니까 결국은 가분수가 바로 1보다 큰 수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9번 문제. 자, 네모안에 알맞은 기하분수를 써 넣으셔. 이런 게 학생들이 되게 못하는 문제. 왜? 이거 막 머리로 하려니까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줄게. 자, 초등학교 때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네모 곱하기 2는 8 이런 거 머리로 할 수 있어. 왜? 2단을 외우면 돼. 99단을 외자. 2, 4, 8.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원래는 8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그냥 바로 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분수가 머리로 잘 안 돼. 누구 나누기 누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이럴 때는 자연수를 가지고 식 하나만 딱 적어요. 이런 꼴이 되는 식을 하나 적어 놓고 내가 이거 나누기 이거 해주면 되는구나. 같은 원리로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13분의 24 나누기 16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식을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자, 약분 들어갑니다. 4, 4, 16, 4, 6에 24. 2, 2는 4, 2, 3은 6. 자, 그러면 26분의 3.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기하 분수는 26분의 3. 자, 혹시나 해서 내가 너희들을 믿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자, 기하 분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 기하 분수 B 손 들어 주세요. 빨리 남경이. 남경이 깜짝 놀랐다. 선생님 분명히 이 강의 남경이한테 꼭 보라고 그랬어. 1강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지금 보고 있지? 남경이 기하 분수가 뭐지? 얘기해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그치?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모와 분자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이러한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언제 만날지? 우리 기약하자. 그 기약하고는 상관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26분의 3처럼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그러면 자, 봐봐. 남경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얘는 기약분수일까 아닐까? 기약분수가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이런 분수들을 기약분수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참 친절하셔요. 기약분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요. 그냥 다음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으시오 이래요. 그래 놓고선 그걸 약분을 안 하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합니다. 수학에서 약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찜찜한 마음이 들어야 돼. 아주 찜찜해야 돼. 그래서 약분을 꼭 반드시 해줘야 돼요. 수학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려요. 자, 10번 문제. 자, 우리 물 5리터가 있었습니다. 6명이 똑같이 나눠 마셨어요. 한 사람이 마신 물은 몇 리터이지요? 분수로 나타내세요. 자, 5리터의 물을요. 나누기 6.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바꿔주면 결국은 6분의 5. 그래서 한 사람이 마신 물의 양은 6분의 5리터. 그리고 반드시 단위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단위 안 적으면 다 틀려요. 아시겠죠? 선생님 왜 단위를 꼭 가로로 하셨나요? 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고 자, 혹시라도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선생님이 습관이 가로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중학생이 되면요. 이제 파이라는 문자도 배우고요. 그래서 답이요. 파이 더하기 3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냥 센티미터를 적으면 파이 더하기 3cm인지 파이는 그냥 혼자 파이고 3cm인지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요렇게 괄호를 하든가 아니면 요렇게 괄호를 하든가 요렇게 단위를 꼭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강은요. 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취해서 샤샤 약분만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은 2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강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